안녕하세요. 취미도 화장품, 직업도 화장품인 화장품연구원 민구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장품 연구원에 대해서 Q&A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올린 지가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또 그 이후에도 특히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또 많이 받았던 질문들 그리고 Q&A 1차 영상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뭘 먼저 얘기할까? 먼저 제가 화장품 연구원이 된 계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Q&A 영상 1편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별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거를 한 번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저는 4학년 1학기가 넘도록 뭘 해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면 뭐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석유화학이라던가 아니면은 화학 또 반도체 이런 것들로 많이 취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제가 그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냥 그거를 오래 하더라도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분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학년 2학기가 되니까 주변에서 뭐 대기업 공채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력서를 넣는구나. 벌써 지금 졸업도 안 했는데 이력서를 넣는구나. 이러면서 저도 그래, 심심한데 이력서나 한번 넣어볼까? 가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또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 막 취직이 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뭐를 해야 할까? 그러다가 연구원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인턴을 2번 했는데 인턴이 둘 다 병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약회사 그리고 또 제가 평소에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화장품 회사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그런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그냥 거기다가 화장품 연구원, 연구원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보이는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러다가 제약회사 연구소에 면접을 한번 보러 갔는데 되게 기분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 오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제약회사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질문을 저 자신한테 했을 때 대답이 아니오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화장품만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면접을 보고 그 브랜드사 제품개발연구원으로 뽑혀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게 된 게 제 첫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별 계기가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래도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이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이 일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죠. 아무튼 계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력서를 넣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저는 OEM, ODM
일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 품질관리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어요. 저는 심지어 코스맥스, 코스메카 이런 정말 유명한 화장품 제조사도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사, 브랜드사, 원료사에 대한 얘기랑 또 품질관리연구원, 제품개발연구원, 효능평가연구원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자격증이라던가 제가 준비했던 것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조사, 브랜드사, 원료사 이 세 가지 회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OEM사, ODM사라고 하면은 제조사라는 뜻이에요. 자기 공장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를 뜻합니다. OEM, ODM이라는 거는 비슷하긴 한데요. ODM이 우리 회사에서 처방을 짜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OEM은 다른 회사에서 짠 처방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는 거를 뜻해요. 보통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한국화장품, 등등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OEM, ODM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제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제형을 빨리빨리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만든 제품이 저희 회사에서 출시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옛날에 제가 생각했었던 단점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어디서 출시되면 어떻겠어요? 또 제조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의 제품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여러 회사의 제품을 맡아가지고 샘플을 막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사에 비해서 좀 더 바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제조사의 경우에는 브랜드사의 경우보다는 연구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크기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큰 회사일수록 되게 연구 분야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션 하는 사람은 로션 맛, 스킨 하는 사람은 스킨 맛 이런 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깊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한 가지만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토너만 만들고 평생 동안 로션만 만들고 이러지는 않고요. 로션 만들던 사람이 크림으로 바뀌기도 하고 크림 만들던 사람이 토너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브랜드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만든 제품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출시된다는 점. 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브랜드사에서는 아무래도 연구원 수가 제조사만큼 막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조사만큼 분야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브랜드사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아마 브랜드사보다는 대부분 제조사에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간혹 원료사에서 화장품 연구원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개발하는 연구원을 구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그 원료의 효능을 평가하는 연구원을 구하는 거거나 혹은
우리 원료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을 만드는 제형 연구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런 샘플을 만드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조금 경력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제가 만든 제형이 제품으로 출시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제품으로 출시되는 데에서 오는 성취감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제조사나 브랜드사처럼 막 이거를 빨리 해서 빨리 출시해야 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고 덜 바쁜 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제조사, 브랜드사, 원료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연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장품 연구원은 크게 제품개발연구원, 효능평가연구원, 품질관리연구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품질관리연구원은 말 그대로 품질을 관리하는 연구원인데요.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또는 앞으로 나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실험을 한다면 미생물 테스트나 아니면 기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험보다는 서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품질관리연구원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조금 반복적인 작업일 수 있기 때문에 막 액티브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꼼꼼하고 차분한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효능평가연구원의 경우도 비슷한데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성분이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서 만든 제형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정해진 방법으로 효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뭔가 변동사항이 많거나 그렇지 않고 좀 규칙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꼼꼼하고 차분하신 분이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화장품 연구원 하면은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시는 거는 제품개발연구원일 것 같아요. 제품개발연구원은 말 그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다만 많은 회사에서 스킨케어 연구원과 메이크업 연구원을 분리해서 뽑고 있어요. 보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세세하게 나뉘면 로션하는 사람은 로션만, 크림하는 사람은 크림만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립 메이크업 담당이던 분이 베이스 메이크업 담당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크림 담당이던 분이 토너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있지만 스킨케어에서 메이크업으로 또는 메이크업에서 스킨케어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스킨케어인가 메이크업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서 미리 결정을 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은 어떤 거를 따야 하나요? 또는 저는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나요? 라는 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화장품 연구원과 관련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로 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간혹 화공기사라던가 위험물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자격증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화장품 연구원 업무와 유관한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따셔도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간혹 메이크업 담당 연구원 분들 중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할 때는 제가 메이크업 담당 연구원이 아니라서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뽑을 때 어머 이 사람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이 있네? 너야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메리트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에 나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나는 꼭 따고 싶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면 비용이나 거기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커서 굳이 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말고는 그냥 일반적인 취업 준비하듯이 토익이나 오픽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력서를 막 넣었던 게 굉장히 우연이었기 때문에 막 취직할 거야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뭐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뭐 졸업 요건에 토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졸업을 한 거 보면 토익을 쳤던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오픽은 확실히 있었고 또 저는 그 MOS 2010 마스터를 따놨었고 그거 외에는 인턴십이라던가 봉사활동이라던가 이런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재미로 했던 것들을 이력서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 화장품 연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취직 준비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른 거랑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화장품을 진짜 좋아하고 나는 화장품 너무너무 관심 있고 화장품 연구원이 되면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자격증이나 이런 걸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던가 또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어서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어. 이걸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추상적이고 뭔가 그거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취직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지만 100가지 팩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었어요. 100가지 팩을 써보고 장점과 단점을 막 적는 거였는데 전 사실 취직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었지만 취직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이거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용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특히 팩을 좋아해서 100가지 팩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사용해봤던 이 모든 팩들의 장점은 다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더 좋은 팩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되게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뭔가 조금 쟤는 진짜 화장품 좋아하는구나 아니면은 쟤 되게 특이하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건데 연봉은 얼마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연봉을 알려드리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고 또 대충 평균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게 회사에 따라서 신입사원 기준으로 회사에 따라서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뭔가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연봉이 적은 편이라는 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보다 늦게 취직한 저희 남자 동기들이나 아니면 남자 선배들이 지금 저보다 연봉을 훨씬 더 높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마다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봉이 가장 높은 순위에 있다면 화장품 연구원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봉이라는 거는 사실 이직을 하면서 올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인스타그램 DM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해요.
안녕.